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.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하죠.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에 대한 그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한데 이 부분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아동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. 범행이 얼마나 악랄했느냐면요. 이 딸이 숨지기 전까지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. 실수로 대소변을 봤을 때는 이를 고치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마구 때리거나 실수로 한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이 천인공노할 이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느껴지기도 하고요. 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에 같은 부모로서 참담하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. 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들어보면요. 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장기간 동안 잔혹한 학대와 유기, 이 방임을 해온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참 말이 안 나오고 화만 나는데 대체 이들 부부의 학대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? 네,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게 좀 오죽했으면 이날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30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. 보통의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의 절반 또는 심하면 60-70% 정도 인용하는 게 관례인데요. 재판부도 국민들의 분노 정서를 선고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. 숨진 A양은 무려 3년 가까이 이 학대를 받다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57분께 이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이 숨진 후에야 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학대 이유는 A양이 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. 이들 부부는 그 이를 핑계로 이 폭행하고 찬물로 씻긴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이 방치한 등 학대를 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들은 A양이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숨지기 직전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반찬 없이 맨 밥만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또 눈과 목 부위 등을 이 수개월에 걸쳐 이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. 이게 실제 이 시신으로 발견된 A양은요. 얼굴과 팔, 이 다리 등 온몸 곳곳에 멍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요. 그리고 발견 당시 이 키가 110cm 정도에 불과했는데 몸무게도 또래들보다 10kg 이상 적은 13kg에 불과해서 심한 저체중 상태로 발견됐는데요. 이 초등학생임에도 사망 전까지 이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. 네. 자, 이들 부부는 그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정을 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던데, 자, 그런데 아들의 진술이 고의성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뭡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들 부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A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날 이 선고 공판에서 부부의 범행 고의성이 인정된 데에는요. 9살 아들인 A양의 오빠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. 바로 오빠 B군은 이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이날 법정에서 뒤늦게 공개됐는데요. 무엇보다 재판부는 A양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4차례나 조사를 받으면서도요.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. 네.
그러면은 이 학대 정황이 명확한 그런 내용의 진술이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앞서도 뭐 잠깐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, 이 비군의 이 경찰 진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. 학대 정황이 명백하고요.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비군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. 여동생이 사망한 당일, 이 원격 수업이 끝난 후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,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고요. 이어 엄마가 얘 또 오줌 쌌다고 하면서 10여 차례 이 때리는 소리도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동생은 쭈그리고 앉아 떨었고요. 엄마가 물기를 닦아주지 않았고, 그 평소에도 엄마는 이 찬물로 이 동생을 샤워시켰다,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면서요. 사건 당일뿐 아니라 이 피고인들의 과거 학대 등에 대해서도 범행 도구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. 네. 결국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들 부부에게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서 이 살인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중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 한동식 국장님. 네네. 아이를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하면 네. 중형이 30년인가 봐요. 양형 기준이. 이게 참 한 300년 돼야 되지 않나요, 이게? 이게 지금 이번에도 이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30년 정도 나온 거죠. 보통들 다른 이 그 재판 보면요, 아주 적게 나옵니다. 이 보통 가족이라는 이유, 그리고 이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항상 이 그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그 중형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문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어쨌든 이런 아동 학대, 이런 그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이런 학대임에도 이 형이 지금 일단 우리 그 국민들이 볼 때도 이 30년이 이게 그 중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. 이번 사건은 매우 악랄하고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참 사람 목숨이 너무 좀 허망하게 양형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화가 계속 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. 네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